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학생입니다. 공무원 단기 합격 444 합법 저희 2단계 이번에는 기출 3회독과 단거나 작업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공무원 경찰 소방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만약에 앞에 기본서 1회독과 그리고 기출 1, 2회도 분석하는 방법을 혹시 안 보셨다면 앞에 영상 좀 먼저 보시고 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3회독에서는요, 저희가 기출 3회독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삭제 작업을 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단거나 작업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작업에서 저희가 각 과목별로 기반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반을 잡은 걸 바탕으로 저희가 암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은 공부할 때 정석대로 기본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 암기, 정리, 복습을 하고 기출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단계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본서도 양이 너무 많고 기출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기출 3회독. 기출 2회독과 마찬가지로요. 이 기출 3회독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 직렬 위주로 저희가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급, 국가직과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구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런 중요 직렬 기출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렬이 기출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직렬까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7급이나 뭐 법원직이나 기타 직렬은 저희가 기출 4회독부터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출은 단원별 기출을 말하고요. 경찰과 소방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경찰 공무원 수험생들은 경찰 기출 위주로, 소방 공무원 수험생들은 일단 소방 공무원 기출 위주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타직렬 기출은 저희가 다사사법 3단계에서 단원별 문제집, 그리고 최근 시행처별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낳는 시간에 풀고 분석하고 낳는 시간에 단원별 기출 타직렬을 뒤에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 3회독까지는 중요 직렬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일단 중요 직렬만 해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우선 좀 잡고 그 후에 기출 4회독에서 타직렬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은 수험생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중요 직렬을 제대로 못 잡으신 분들이 타직렬 기출을 막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양을 늘려놓은 지역적인 문제들을 막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중요 직렬 기출도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기반을 잡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과목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이 수험 기간에서요. 그리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자, 먼저 삭제 작업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희가 삭제 작업을 할 때는 본문, 선지, 해설에 다 기출 OS 포인트로 봐주세요. 그럼 기출 교재에 본문, 선지, 해설의 OS 포인트를 본다고 해보세요. 한 1000페이지 된다고 할게요, 기출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는 삭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거는 방점 표시를 해주세요. 삭제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 해독 때 모르는 걸 위주로 줄여서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기출 1독 할 때는 45일이 걸린다고 해볼게요. 이거는 뭐 교재나 강사님들의 어떤 교재나 인강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삭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2독 할 때는 30일, 3회독은 15일, 4회독은 7일, 5회독은 3일, 6회독은 하루. 뭐 전현진 선생의 842 공부법이나 많은 공부법들이 일단 저희가 한 과목을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삭제 작업을 한다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좀 걱정하는 게 선생님 이거 삭제하면요 나중에 제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면 어떡하죠? 그런 것 좀 많이 하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기본서 단권화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서 단권화에 또 넣을 거예요. 그럼 기본서 단권화는 나중에 계속 볼 겁니다. 또 그 부분이 만약에 중요하다 할게요. 절대 기출에서 한 번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문제화돼서 여러 번 나오고요. 또 3단계 문제풀이에서도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오별 기출, 정보의 모의고사에서 계속 문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아는 건 방점 표시를 하자. 이런 거 있죠. 지금은 알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를 것 같아. 그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그럼 방점 표시하고 다음 해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출 1, 2 해독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출 2도 때는. 그래서 초시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는 수능 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그나마 좀 기출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행정과, 행정학, 전공 과목은요.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라서 삭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출 2도, 3회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삭제를 하면서 분석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살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삭제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할게요. 그럼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시험이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그럼 남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아는 걸 보지 말고 중요한데 모르는 거 위주로 한 달 동안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아도 불안하니까 아는 걸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더 효율적인가요? 당연히 모르는 거 위주로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3회독에서는 드디어 저희가 단권화를 들어갑니다. 자, 단권화가 뭔지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단권화는 한 권의 교재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권화에는 시험 출제 범위, 이게 어떤 단어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또 맞는 선지라고 하면은 그 선지 안에서 출제 포인트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틀린 선지라고 하면은 출제자는 어떤 걸 의도해서 한정 만들었는지. 그럼 이렇게 한정을 체크하다 보면은 출제자의 오답 패턴을 알 수 있고, 이런 오답 패턴을 알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문제를 풀 때 안 풀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어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에서 조금이라도 오답 여지가 있으면 삭제하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권화를 해야지 시험 직전에 그 단권화된 교재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권화 교재에 이미 기본서, 기출,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오별 기출, 전보인 모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단권화 교재에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냐? 보통 기본서, 기출, 요약서 중에서 고민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해보니까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서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기본서는 빠진 내용이 없고 목차가 체계적이에요. 서술로 되어 있어 아주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기본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기본서를 추천합니다. 근데 기출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출 교재는 목차도 너무 빠진 게 많고요. 세부 목차가 잘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기출은 너무 문제가 반복이 돼요. 요약서는 이런 학생들에게만 추천합니다. 첫 번째, 한국사처럼 쉽게 출제되는 과목은 요약서 괜찮아요. 이미 뭐 판서 노트, 필기 노트 잘 나와 있잖아요. 특히 한국사는 시험에 계속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한국사 기출 교재를 보면은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자세합니다. 그런 교재는 예로 요약서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런 학생도 괜찮아요. 재시생인데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작년에 기본서 기출을 많이 봤어. 그러니까 기본서 또 보기 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뭐 요약서 보는 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초시생분들이나 일반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요약서는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기본서를 줄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기본서 몇 번 더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요약서를 괜히 추가해가지고 그만큼 강의를 더 본다거나 교재가 늘어나면 그 과목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뺏기고요. 타과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래도 기본서가 양이 너무 많고 시험장 갈 때 그 두꺼운 기본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 기본서 단권화한 교재를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 거기서 모르는 거 위주로만, 중요한데 아직 이해 암기가 안 된 모르는 거 위주로만 A4 용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과목별로요. 그러면 5페이지 이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요약서로 강의를 나가시는 강사님들 계시는데,
그런 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두 분류가 나뉘어요. 누구냐면 재시생이야. 그런 분들 괜찮아요. 행정법 같이 어려운 과목 요약서 가능합니다. 초시생들이잖아요. 요약서는 강사님이 어느 정도 안다는 전자에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약서를 봐도 다시 나중에 기본서 다시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는 공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약서를 활용한다? 그건 한국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쉬운 과목. 그리고 이미 기출이 해석이 워낙 잘 나오는 과목은 괜찮고, 뭐 재시생분들 중에서 저는 요약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초시생은 요약서까지 넣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과목을 한국사가 아닌 다른 과목의 요약서로 만약에 단권화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세부 목차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럼 기본서의 목차에 좀 넣어주세요. 자, 단권화 작업의 필요성. 예전에 학교생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과목 공부할 때 기본서 안 봐도 되고 기출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시험이 쉬웠을 때 가능한 방법. 보통 공무원 시험은요, 시험이 쉽다 어렵다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평이하거나 쉽다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기출 범위에서 많이 나오거나 암기 파트가 많이 나오는 건 쉬운 케이스. 그러면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출을 벗어난 문제. 이런 건 보통 몇 점 만점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많지가 않아요.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공부량을 늘리면 다른 과목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킬러 문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지만 남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죠, 이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론을 이해해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 이때 단권화를 만드신 분들이 단권화를 없이 공부한 분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선생님, 저는 기출을 많이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기출 분석 제대로 안 했고 단권화가 제대로 안 되고 기출만 그냥 보신 분들. 시험에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가 함수 차이로 떨어지는 게 공무원 시험이니까 단권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응용력을 필요하는 문제에서는 단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참여도과 단권화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후 효과는 뭐냐? 일단 과목별로 기반이 완성이 됩니다. 강사로서는요, 기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래도 기출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각 단원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가를 알고 각 단원마다 목차별로 중요 포인트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럼 그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딱 성질을 봤을 때 해당 이론이 생각날 수 있게끔요. 그리고 한정은, 기출에서 한정은 어떻게 됐는지 오답 패턴을 안다는 거죠. 이건 추후에 소법을 활용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기반이 잡힌 거예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기반이 잡힌 거는 이런 경우죠.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럼 영어는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휘, 문법, 구문을 단단히 연습하면 문장을 읽을 수 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휘, 문법, 구문이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듣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참여도과 단권화 이유가 이제 실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 학습생들 많이 배출하는 비결이 뭐냐면 초시생분도 기본서 1회독과 기출 3회독과 단권화를 빠르게 시켜요. 그래서 기출을 풀지 말고, 그래서 기본서를 처음에 잘 모르는 단계에서 꼼꼼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기본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기출 풀려고 하잖아요. 1년 합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자, 암기 전략. 저는 계속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암기는 좀 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좀 하자. 근데 많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암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암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암기라고? 그 기본서 1000페이지, 기출 1000페이지를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래서 일단 이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회독을 하면서 반복되면서 이해도 될 수 있고, 문제를 단원별로 적용 연습하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리라는 거는 단권화. 이게 이해와 정리가 딱 되잖아요. 그게 기출 3회독과 단권화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암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만약에 재시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존에 나는 기본서랑 기출을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뭐 기출 2독부터 암기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 초시생들은 암기는
기출 3회독까지는 하지 말고 한 기출 4회독부터 3단계 문제풀이부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단위 공부, 분량 단위 공부. 이때쯤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공부할 때요. 하루 공부할 때 시간 단위로 과목별로 공부해야 돼요? 분량 단위로 공부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반이 없는 단계, 즉 다사사수법에서 1단계 기본서 1회독 하는 단계, 그리고 2단계 기출 3회독과 기본서 단거나 하는 단계까지는 저는 아직 기반이 없다고 봐요. 이때는 시간 단위로 공부해 주세요. 가끔씩 뭐 변호사님들 뭐 공부법이나 유튜브에 공부보는 분량 단위로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분들은 기반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기반이 없는 학생은 분량 단위 공부 못 합니다. 왜냐면 특정 파트는 인강이 길거나 특정 파트는 어려워요. 그걸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버가 돼요. 그럼 뭐가 문제죠?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밀립니다. 그래서 다사사수법에서는 1단계랑 2단계까지는 시간 단위로. 그럼 분량 단위는 언제 공부하냐? 3단계부터. 왜요? 3단계부터는 이 기반이 잡혔어요. 그럼 그때는 단원별 문제지, 시행착오별 기출, 전보의 모의고사를 하루 한 해 표로 분석해 주세요. 그게 분량이에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기출 N 회독하면서 타직력 기출, 단원별 타직력 기출을 추가하고 또 기본서 단권화에다 빠진 부분은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와 분량 단위의 실력에 따라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3회독과 이 단권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삭제 작업 계속 할 거예요. 모르는 거 위주로. 그럼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서 단권화를 할 겁니다. 또는 요하수 단권화를요. 그러면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부터 문제풀이를 확장되고 암기를 집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정석대로 공부하게 되면 수험 기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서울시 공무원 4년 걸려서 합격했어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기출 3회독과 단권화 작업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사사법 3단계 이제 문제풀이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